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벌써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약이라시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항의두 민주연구원 이사죠. 이 항의두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을 겨냥해서 대선 후보가 SNS로 어그로나 끌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나 끌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논쟁거리를 SNS에다가 막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장난이라는 거죠. 어설픈 말장난. 이런 속에서 철진한 무슨 이념 논쟁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 거기에 릴레이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후보 대변인과도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말이 안 맞는 데다가 어설픈 말장난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래서 국민들을 끝까지 분노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짓들이 무식하고 무능을 넘어서 역대 최악의 후보로 앞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항의두 이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말을 쏟아냈는데, 뻔뻔하고 파렴치한 김건희 소에 앞장섰다. 그렇죠. 이준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준석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김건희를 감쌌었죠. 자, 두 번째, 여당 뉴시스에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의 멸콩 릴레이, 그러다가 공멸, 또 열공이나 해라 이렇게 응수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정용진의 그 말을 이어받아서 뭐 멸치와 콩을 사고 그 다음에 달걀을 사고 파를 샀다는 거죠. 달, 파, 멸, 콩 이렇게 해시태그를 남겼는데 참 치졸한 겁니다. 잘들 논다 민영배. 자, 정용진 야권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라. 최강욱 망둥이 뛰는 꼴뚜기가 뛴다. 가관이다.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너무 급박한 나머지 말장난으로 지금 희화하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 가지고 보수 야권 인사들의 멸콩 릴레이에 집중 포화를 날리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을 통해서 AI 윤석열 달팔 명고 멸콩이 우습지도 않다. 왜냐? 멸공놀이하는 편견 가득한 머리와 사람 잡는 검찰의 과거 경험을 집어넣은 AI 윤석열도 비전 없기는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고철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 정용진이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것을 받아서 윤석열이가 함께 부안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에 장을 찾아가서 뭐 달, 파, 멸, 콩. 자, 이 대선판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경원, 최재형 같이 아주 그냥 갑자기 무슨 70년대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갑자기 70년대로 가서 철진한 아예 이미 경쟁에서 끝난 부분입니다. 지금 멸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왜? 이준석이가 한 말이 있거든요. 자, 이준석이 그러니까는 멸공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추적 논란이 그 옳고 그른과 관계없이 불러왔던 이미지를 상기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용어, 멸공이란 용어가 대두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젊은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취지와는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미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물이나 이런 것들을 논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표 떨어진 소리가 더 들립니다. 자, 2020년 4월 18일에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미래통합당은 이제 노선 투쟁이 필요하다.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사기 탄핵 배신자, 뭐 선거 불복 프레임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앞으로 소멸해 갈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외치면 소멸해 간다는 거죠. 공정과 정의, 뭐 이런 쪽으로 경쟁, 이런 이슈 쪽으로 메시지를 전환할 것인가. 노선 투쟁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위에 얘기했던 갑자기 해괴망측한 멸공 논쟁으로 아니 뭐 기업주가 참 이런 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지도 웃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하내동에서 같이 웬땡이가 쉽게 막 던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수 꼴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과거에 태극기 부대 시대로 되돌아갔다. 그밖에 더 되겠습니까? 2030에서 이제 이준석과는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홍준표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싶은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죠.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다. 국힘 내시들 공은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잘못되면 뒤로 빠져서 숨어버리고 여기에 홍준표를 앞으로 또 내세워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데 홍준표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앞장서서 총대 매는 바보짓은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합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7년 동안 mond담은 이 당 국민의힘은 일이 잘 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하고 일이 잘못되면 뒤집어 씌운다. 독박을 씌운다. 이번에도 보나마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도와주겠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공약도 답변도 짧게 그 2030 메시지 팀이 이렇게 확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59초 동영상이니 페이스북에 담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 보좌관들 2030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 저녁에 병사들의 봉급을 월 200만 원 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홍준표도 헛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 숙고하고 숙성시켜서 나온 공약이 아니라 얄팍하게 지금 급하니까 불 끄자고 2030을 향해서 이대남들을 향해서 막 던지나 본데 얻는 것보단 실이 크다. 자, 윤석열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 이명박 군대 갔습니까? 기간제 학장증으로 안 갔다. 도대체 무슨 병명인지 기간제 학장증. 한교안이 단마진으로 군대 안 갔어. 윤석열 부동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시라는 겁니다. 군대를 안 갔어. 자, 이준석도 병력 특혜 때문에 아빠 찬스를 받았다 해서 말들이 많았죠. 하나같이 보수 진영 쪽에는 왜 이렇게 군대 안 간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갑자기 병사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200만 원 병사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겠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표를 위해 가지고 지금 막 던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들입니다. 자, 여론조사상에서 리얼미티 조사인데 그럼 윤석열이가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40.1%, 윤석열 34.1%, 안철수 11.1%까지 올라왔다. 단일화 시 안철수가 더 높아요. 35.9%, 윤석열 32.5%. 근데 단일화 이렇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모든 언론이 단일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1월 말까지 구정 전까지 우리가 설 전까지 이런 지지율에서 이재명이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굳어질 겁니다. 안철수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통합 지지율에서도 표와 같이 이재명 38.3%, 윤석열 31.9%, 거의 8% 정도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8%에서 1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20대 유권자들의 통합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 25.1%, 윤석열 15.6%, 안철수 14.8%. 자, 안철수와 윤석열이 거의 비슷하죠. 자, 이것이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는 정말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면 이 지지율이 거의 굳어져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